으스스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윤희숙 전 KDI 교수가 쓴 정치의 배신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으스스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해찬이 한 으스스한 말을 짚어봤습니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찬이가 이랬습니다. 우리 역사는 정조대왕의 1800년에 죽은 후 지금까지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다. 조선 말기는 수구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됐고 4.19 혁명은 몇 달 바로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바로 군사 독재로 넘어갔다. 겨우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고 220년 정조대왕이 죽은 18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빼고 210년을 보수 세력이 집권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조가 두세기 전에 최초 개혁 세력이고 그 후 개혁 세력은 맥이 끊어졌다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 10년을 반짝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좋은 정권이고 지금 야당 국민의힘은 나쁜 정권이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오래오래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정조를 꼭 집어내서 개혁 군주로 놓는 것도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왕조시대 정조를 지금 공화국인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200년이나 지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하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찬은 아마도 TV 연속극을 너무 열심히 맥을 놓고 정신 놓고 본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탈원전에 휠이 꽂혔듯이 이해찬도 TV를 너무 열심히 본 모양입니다. 한국의 좌파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개혁 세력이라고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세력이니까 그 과정에, 개혁을 하는 과정에 혹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개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니 눈을 감아달라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이 말에 설득당한 무리만을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하는 댓글과 그 무리가 모여서 하는 조국 수호 집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양념이니 직접 민주주의 반론이 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여러 제도를 장악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오로지 열성적인 지지자들만 위한 보답 정책을 펴고 그래서 쉽게 이들을 동원하고 또 보답해주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편가르기를 하고 상대방은 계속 적폐 세력이고 구태로 몰아붙이는 게 좌파들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원성, 민주주의의 다원성, 아주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다원성을 없애고 그런 다원성이 없어지면은 사회는 저절로 나치, 히틀러가 끌던 나치처럼 반민주주의 독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가 스스로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이런 편가르기부터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각자 보면 다 똘똘한데 이런 편가르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덕적 개혁군을 자처하는 세력이 아무리 꽹과르를 쳐도 폭력과 선동을 계속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폭력과 선동을 계속하는 반민주주의 세력에 동원당하는 사람들의 충성심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 27, 8%의 그 충성심.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력을 정치 권력에 의탁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 운명을 신탁 통치에 맡기듯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해서 독립을 해서 국가를 48년에 세우기고 3년 사이에 신탁 통치를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 운영을 신탁 통치에 맡기듯 자기 판단력을 정치 권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27%, 28%의 문파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에서 열공한 문바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니 마음대로 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니 마음대로 해. 바로 나는 판단을 안 하겠다. 네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남한테 의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판단을 하는 자기 내면의 주인, 내 판단은 내가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이거 판단해줘. 난 따라갈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생각할 사고의 근육, 생각의 힘을 늘릴 것을 민주주의는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면은 편가르기로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은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다 플라톤 같은 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만 전업으로 하는 정치인, 또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 국민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70년의 민주주의를 해오면서 국민은 먹고 사느라 바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를 일으키고 북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제대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시간을 솔직히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나라 지키는데 바빠서 생각하는 힘을 못 길렀습니다. 그래서 정치, 학문, 문명과 문화발전, 이념, 경제발전 등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내면의 주관과 생각의 근육, 생각하는 힘을 강하게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경제 수준은 올라갔지만 우리 주관은 이것만큼 따라오지 못한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뢰했던 개혁 세력이 불의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묵인하지 않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홀로 바로 선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건강한 개인주의가 사회에 넘칠 때 국민을 홍위병으로 쓰려는 정치 권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음모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의아해할 시간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올 때 뇌송송 구멍탁, 미친 쇠고기 너나 먹어 하며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광화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하는 시간이 빨리 올수록 그 엄마들이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지 안 그럴지, 그때 내가 옳았어 그럴지 모르지만 애기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나와서 미친 쇠고기 너나 먹어 뇌송송 구멍탁 하던 그 엄마들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시간이 빨리 올수록 개혁을 앞세우고 뒤로는 국민을 강탈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